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 일상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이분은 아직 나이가 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당이나 콜레스테롤에 문제는 없으셨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207로 높게 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성지방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식이, 음주, 살. 근데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식이에 관련해서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 그런 네.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그런 질환의 그런 길로 들어서느냐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만났을 때는 아내분 피부 상태는 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더 모공도 많이 늘어나 있고 주름도 훨씬 더 증가돼 있고 미래 주름도 마찬가지 증가가 되어 있고 색소 침착도 증가돼 있고 멜라닌도 증가, 붉은기도 증가, 네, 피지도 증가.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피부 나이는 아내분의 만 나이가 41세이신데 44세로 나왔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노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과 식이 이런 것들을 조절 잘 하시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아내의 노화,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피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노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내의 빠른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노화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각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양하듯이 네.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로부터 신경과 근육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A, C, E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물입니다. 뭐 따뜻한 물을 아침에 눈 뜨면 마시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수분은 체중의 45에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수분과 함께 근육에 저장되는 거죠. 이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면 혈액 속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남아서 지방으로 그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이 글루코스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간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면서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물이 몸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사작용을 높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기도 하고 물 자체를 소화하는 데도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이 물 자체에는 칼로리가 없지만 물을 소화시킬 때는 오히려 칼로리가 소비되므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뭔가 살을 빼도 안 늙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피부에 좀 뭔가 촉촉하고. 촉촉하고 네네. 맞습니까? 이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피부 탄력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부 탄력의 저하를 막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바로 수분 보충을 잘해주는 건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키며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은 피부의 아래쪽에서 당장 수분을 끌어다가 위쪽으로 많이 올려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의 구조가 수분을 많이 뺏기면은 비스킷처럼 부서지기 쉬운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부서지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좀 알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하기가 좀 쉽진 않죠. 저는 특히 이 맹물, 맹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맹물을 계속 마시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이게 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네. 이 뭐 물 대신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녹차하고 커피 속에 카페인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오히려 만들기 때문에 아. 체내 수분을 오히려 부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물 두세 잔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같은 거죠. 네. 난 그래서 살이 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뭐가 막 쫙쫙 많이 나오니까. 수분만 빠지는 거예요. 수분만.
수분. 그렇구나. 아유, 그러면 정말 이 맹물밖에 그럼 답이 없는 없네, 거예요? 진짜. 어차피 마셔야 하는 물을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레몬수 정말 요즘 인기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미 매일매일 아침마다 좀 마시고 있거든요. 이 레몬을 참 워낙 좋아해가지고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뜨거운 물에 그냥 썰어 놨다가 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찻즙해서 물에 넣어 마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마시고 원래 있습니다. 예쁜 사람들은 이미 남몰래 다 아니에요. 그게 언니 아니라. 혼자 레몬수 드시고 오셨구나. 아니 근데 저는 신맛이 네. 레몬의 신맛이 이제 산성식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이제 뜨거운 차를 마시긴 하는데 레몬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아까 산화 스트레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레몬의 신맛이 산성식품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몸의 산화를 더 가속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또 걱정이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항산화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몬이 바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겁니다.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진짜요? 우리 산성식품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뭔가 시큼하고해서. 그러니까 이게 레몬이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사실 레몬은 강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우리 몸은 노화, 체내 대사 불균형, 스트레스, 육류 섭취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산화가 막 계속 되는데요. 알칼리성 식품 섭취는 이렇게 산화된 신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이 산화를 예방하고 항산화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데요. 레몬 속에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의 독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서 각종 염증 질환이나 감기, 암, 심장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몬수는 사실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 뭐 수지 언니뿐만이 아니라 뭐 이효리 씨, 이한희 씨 맞아요. 그리고 뭐 안젤리나 졸리, 비욘세 정말 관리 좀 한다는 스타들은 꾸준히 먹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아 좋은 거구나 그냥 언젠간 나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탑스타 되면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이었네요. 맞아요. 항산화 작용을 실제 동물 실험으로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실험주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 말론디알데하이드의 생성이 억제되고 간 항산화 물질의 수치는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근데 레몬 말고도 더 있지 않나요? 뭐 딸기, 사과, 배 이런 데도 이제 레몬과 비슷한 비타민C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특히 레몬이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과일에도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지만 유난히 레몬이 비타민C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레몬의 비타민C 함량이 배보다는 약 19배, 사과보다는 39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몬이 신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레몬 속에는 비타민 C만큼 풍부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연산입니다. 주부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특히 구연산을 이제 어디다 쓰냐면 주방이나 그렇죠. 네. 화장실 이런 데 묵은 때 청소할 때 네네. 그럴 때 많이 쓰시죠. 이 레몬 속의 구연산은 우리 피부의 묵은 때를 씻겨주고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레몬이 디톡스로도 유명하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이 레몬은 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일단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천연 항생제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도 탁월합니다. 실제로 착즙한 레몬을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에 투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줄어들고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몬이 뭐 진짜 괜히 디톡스로 유명한 게 아니었네요. 왜냐면은 주변에 레몬즙으로 디톡스해서 막 살 뺐다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몸속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은 독소와 염증이 늘어나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꾸준히 레몬을 섭취하면은 늘어나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레몬 식품을 섭취한 뒤 10일째에 세포 내 지질 함량이 크게 분화되며 감소했고 체중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체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20에서 50대 한국 여성 100명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 레몬으로 해독 다이어트를 시도한 그룹에서 체중, 비만 지수인 BMI,
체지방률, 그리고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와. 야, 노화도 막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네. 아내분에게는 정말 찰떡이네요. 그러니까요.